에이구, 지겨운 것.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이거라도 가져가서 엽이나 바꿔 먹든지 썩 가져가.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1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 이토록 굵은 장대비가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가정법원 앞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33 꽃다운 나이의 시집와 40이 넘도록 종갓집, 맏며느리로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던 미정 씨입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이혼 판결문 한 장이 들려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미정 씨의 창백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뒤돌아볼 정도죠. 옆에 선 남편 영석은 그런 미정 씨를 보며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네요. 그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비를 맞든 말든 자신의 고급 양복에 빗방울이 튀는 것이 더 신경 쓰이는 눈치입니다. 궁상 떨지 말고 빨리 차에 타. 짐 챙겨서 나가야 할 거 아냐. 세리 오기 전에 방 빼줘야 한다고 했지? 영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 속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정 씨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는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남편의 차 뒷좌석이 아닌 택시를 잡으러 도로변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그녀가 지켜온 10년의 세월이 고작 상간녀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니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미정 씨가 시댁이자 신혼집이었던 2층 양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낡은 장판의 얼룩부터 부엌 싱크대의 물때 하나까지 모두 미정 씨가 닦고 또 닦았던 흔적들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이방인, 아니 쫓겨나는 불청객에 불과합니다. 안방에서 커다란 이민 가방 하나를 펼쳐놓고 옷가지를 챙기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킬 수조차 없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예물이며 폐물함은 이미 시어머니, 옥순 여사가 며칠 전 싹 다 가져가 버린 뒤라 텅 비어 있네요. 미정 씨가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행 지난 낡은 코트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세면도구뿐입니다. 그녀가 가방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옥순 여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도 안 나갔냐? 군뱅이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내 아들 앞길 막은 년이 뭐가 좋다고 뭉개고 있어. 옥순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독하고 매몰찹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집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입니다. 미정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가방 지퍼를 닫습니다. 이 집 귀신이 되겠다며 들어올 때는 곱디고 온 새색시였는데 나갈 때는 빈털터리에 이혼녀 딱지만 붙이고 나가게 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비참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녀가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영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TV 채널만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이라는 작자는 비겁하기 짝이 없네요. 미정 씨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부엌에서 옥순 여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보낼 때
몰래 쌈짓돈이라도 쥐어주거나 아끼던 반찬이라도 싸주는 법이라지만 지금 옥순 여사의 표정을 보면 그런 따뜻한 기대는 애초에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여사의 눈매는 사납게 치켜 올라가 있고 입가에는 조소마저 서려 있으니까요. 미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10년을 모신 어머니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니더라도 고생했다는 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옥순 여사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함께 날아온 검은 물체였습니다. 에이구, 지겨운 것.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이거라도 가져가서 엿이나 바꿔 먹든지. 옥순 여사가 집어 던진 검은 비닐봉지가 미정 씨의 등짝을 강하게 때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봉지가 얼마나 낡고 지저분한지 누가 봐도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용도처럼 보입니다. 매듭조차 대충 묶인 그 봉지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양새가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미정 씨는 바닥에 뒹구는 그 봉지를 내려다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가는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이 고작 쓰레기 봉투라니요.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미정 씨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미정 씨가 처음으로 말대꾸를 하려 하자 옥순 여사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현관 바닥을 탁탁 내리칩니다. 마치 더러운 잡기를 쫓아내는 무당처럼 그녀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시끄럽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아들 못 낳고 빌빌거릴 때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아? 위자료 한 푼 안 청구하고 나가는 걸 고맙게 여겨. 당장 그 쓰레기 주워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옥순 여사의 서슬 퍼런 호통에 미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쓰다 버리는 낡은 물건, 아니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을 뿐이죠. 미정 씨는 굴욕적인 눈물을 훔치며 바닥에 떨어진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듭니다. 이걸 두고 가면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집에 올 일이 없겠지만 시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모욕까지 챙겨가서 평생 잊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처지에 저 안에 든 게 먹다. 남은 떡이라도 되면 그걸로 끼니를 때워야겠다는 비참한 생존 본능일지도 모르죠.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골목길을 울립니다. 다시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쫓겨난 미정 씨. 한 손에는 무거운 이민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볼품없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깁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저 검은 봉지 안에 든 것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미정 씨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미정 씨가 들어선 곳은 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여관방입니다. 하루 숙박비 3만 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는 누렇게 뜬 이곳이 이제 그녀가 몸을 누일 유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참혹하기만 합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자니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미정 씨의 지난 10년은 종살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 영석이 사업한답시고 떵떵거릴 때 그 뒷바라지는 온전히 미정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진지를 차리고 남편의 빳빳한 와이셔츠를 다려 출근시키고 나면 곧바로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설거지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영석이 벌어오는 돈은 죄다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기에 집안 살림이며 시어머니 약값은 오로지 미정 씨의 갈라진 손등에서 나온 피땀으로 충당했었죠. 사단이 난 건 불과 2달 전 영석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남편이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고급 지갑을 사고 아침부터 정성스레 갈비찜이며 잡채를 준비해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해주면 요즘 부쩍 짜증이 늘어난 남편의 기분이 좀 풀릴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기도 전에 들려온 것은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낯선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미정 씨는 그만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 영석이 자신의 무릎 위에 새파랗게 젊은 여자를 앉혀놓고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상간녀 최세리였죠. 미정 씨가 입고 있는 시장표 몸빼 바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원피스, 설거지, 한번 안 해본 듯한 고운 손가락이 남편의 볼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집구석에 있는 그 곰 같은 여편네랑 언제 정리할 거야?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다며. 아유,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 눈치도 있고 하니 적당한 때 봐서 내쫓을게. 나도 지겨워 죽겠다. 미정 씨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곰 같고 냄새나는 여편네. 그게 10년을 바쳐 헌신한 아내를 부르는 남편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석은 미정 씨가 모든 걸 목격했다는 걸 알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러댔죠. 그래, 봤으면 잘 됐네. 안 그래도 말하려던 참이었어. 너랑 사는 거 숨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위자료? 웃기지 마.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돈을 달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남편의 태도에 미정 씨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옥순 여사가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며느리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어머니만큼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제가 이 집 귀신 되겠다고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이가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 저를 내쫓겠대요. 어머니가 좀 혼내주세요. 네. 하지만 돌아온 옥순 여사의 반응은 미정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난도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순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집안 망신을 시켜? 내가 오죽 칠칠 맞지 못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았겠냐. 여자가 매력이 없으면 살림이라도 야무지게 하든가 애를 쑥쑥 낳든가. 10년 동안 밥값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징징거려? 그 순간 미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애초에 자신의 편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수발을 드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시어머니의 그 매몰찬 배신이 미정 씨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밥상에 숟가락도 못 얹게 하는 건 예사였고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세 아깝다며 찬물에 손빨래를 시키기 일쑤였죠. 결국 견디다 못한 미정 씨가 이혼 도장을 찍게 된 건 남편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독한 학대를 더는 버틸 수 없어서였습니다. 다시 현실의 여관방. 미정 씨는 젖은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낍니다. 지난 세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집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기억의 파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바닥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까 옥순 여사가 던지고 간 쓰레기 취급당했던 그 봉지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까 들었을 때 느껴졌던 묵직한 무게감, 단순히 쓰레기라고 하기엔 뭔가 둔탁하고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는 홀린 듯 그 검은 봉지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옥순 여사의 마지막 저주가 담긴 물건일지 아니면 썩은 음식물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 더 볼 꼴이 뭐 있겠나 싶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봉지에 매듭을 풀기 시작합니다. 비닐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여관방,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미정 씨의 떨리는 손끝이 검은 비닐봉지의 매듭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꽉 묶어놨는지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줘도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꽉 막힌 고집불통 신부 같아서 미정 씨는 울컥 치미는 서러움에 봉지를 확 찢어버릴까 하는 충동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기운에 이끌려 그녀는 침착하게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비닐이 스르르 풀리고 드디어 봉지의 입구가 벌어집니다. 쾌쾌한 냄새가 훅 끼쳐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봉지 안에서 나는 냄새는 낯익은 냄새입니다. 그것은 옥순 여사의 몸에서 늘 나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흙 묻은 콩나물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장롱 속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인 묘하게 그리운 어머니의 냄새였죠. 봉지 안을 들여다본 미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쓰레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일 거라 짐작했던 그 안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신문지 뭉치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뭐야? 신문지 쪼가리나 태워서 난방이나 하라는 건가? 황당함에 헛웃음이 나오려는 찰나 신문지 틈새로 노란색 종이의 귀퉁이가 살짝 보입니다. 미정 씨는 홀린 듯 손을 넣어 가장 위에 있는 신문지 뭉치 하나를 꺼내 펼쳐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헉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신문지 안에 고이 쌓여 있던 것은 다름 아닌 5만 원권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갓 뽑은 빳빳한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혀 있고 어떤 것은 고춧가루가 묻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는 그야말로 시장 바닥에서 구르고 구른 돈들이었죠. 이게 다 무슨... 미정 씨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신문지 뭉치들을 하나씩 허겁지겁 꺼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뭉치에서도 세 번째 뭉치에서도 어김없이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대충 짐작만 해봐도 좋기 4천만 원은 되어 보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미정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순 여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 1,000원, 두부 2,000원을 팔아모은 그야말로 피와 땀이 서린 돈입니다. 자신에게는 콩나물값 500원도 아깝다며 벌벌 떨던 시어머니가 대체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쫓아내는 이 마당에 이 귀한 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던져주신 걸까요?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윙윙거리는 미정 씨의 시선이 봉지 가장 깊숙한 곳에 머뭅니다. 그곳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수첩 같은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겉표지가 다 달아빠진 통장 하나가 나옵니다.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한 미정 씨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맙니다. 숫자 5 뒤에 붙은 수많은 0들의 행렬, 정확히 5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적요란에는 사망보험해지 환급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미정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옥순 여사가 자신이 죽으면 장례비라도 보탰으라며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왔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깨지 않겠다던 그 목숨 같은 보험을 해지해 며느리에게 몽땅 털어넣은 것입니다.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는 미정 씨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현금 다발 사이에 끼어있던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입니다. 달력 뒷면을 찢어 쓴 듯한 하얀 종이, 그 위에는 배움이 짧아 평생 글씨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셨던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습니다. 맞춤법도 엉망이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며느리 미정에게라고 적힌 첫 줄을 보는 순간 미정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독설과 모욕, 그리고 차가운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거대한 진실이 그녀를 덮쳐오는 기분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뿌옇게 흐려지지만 미정 씨는 눈을 부릅뜨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이 봉투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감춰진 진심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관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수천만 원의 현금 더미 속에 파묻힌 미정 씨, 가장 비참하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바깥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미정 씨의 귓가에는 지겨운 것 가져가서 여시나 바꿔 먹어라라고 소리치던 옥순 여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저주가 아닌 벼랑 끝에 선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듭니다. 과연 시어머니 옥순 여사는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녀가 악역을 자처하며 며느리를 내쫓아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지려 합니다. 달력 뒷면을 찢어 쓴 투박한 종이 위로 미정 씨의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번집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그 어떤 명필보다도 강렬하게 미정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미정 씨는 흐려지는 눈을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 내려갑니다. 마치 옥순 여사가 바로 옆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만 같아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미정아, 보아라. 놀랐지? 이거 쓰레기 아니고 내 피고 살이다. 내 아들 영석이 그놈 사람 아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도박에 미쳐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지 오래다. 지금 그 여시 같은 상간녀도 돈 많은 줄 알고 붙었겠지만 곧 빈 껍데기인 거 알면 도망갈 게다. 내가 만약 내 편을 들고 이혼 소송이라도 하게 놔뒀으면 그놈은 내가 받을 위자료는커녕 내 명의로 빚까지 떠넘길 놈이다. 그래서 이 애미가 악역을 자처했다. 그래야 내가 미련 없이
그리고 그놈 눈에 띄지 않게 깨끗이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 미정 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몇 달간 옥순 여사가 보여준 그 표독스러운 연기가 모두 아들의 마수에서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다니요. 미정 씨가 이혼을 결심하도록 모질게 구박하고 빈몸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남편의 의심을 피한 뒤 남편이 절대 거들떠보지 않을 쓰레기 봉투에 전 재산을 담아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 치밀하고도 처절한 계획에 미정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여기 현금 4천만 원, 내가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콩나물 팔고 나물 팔아 모은 돈이다. 그리고 통장에 든 5억. 이거 내 목숨값이다. 내가 죽으면 장례비로나 쓰려고 젊어서부터 부은 사망보험인데 죽은 뒤에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어차피 난 살 만큼 살았고 가진 거라곤 이 썩어가는 몸뚱이뿐이다. 이 돈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가게라도 하나 차려라. 그리고 제발 나 같은 시어머니도 있고 못난 내 아들도 있고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라. 미안하다. 내 딸 미정아. 사랑한다. 내 딸 미정아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미정 씨는 그만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4천만 원의 현금 다발에서는 옥순 여사의 땀 냄새가 5억 원이 찍힌 통장에서는 그녀의 생명력이 느껴져 손을 댈 수조차 없습니다. 5억 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그 거액을 만들기 위해 시어머니가 감내했을 인내의 세월과 그것을 며느리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와 목숨값을 포기한 그 희생의 크기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현관 앞에서 엿이나 바꿔 먹으라며 소리치던 옥순 여사의 눈가에 맺혀있던 물기가 빗물이 아니라 참아왔던 눈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미정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이혼 소송을 상담하던 김 변호사 앞에 이 편지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돈인지 그리고 정말 이 돈을 자신이 가져도 되는지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냉철하기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뤄봤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라는 듯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모님, 아니 선생님, 이건 법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알면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현금화된 자산이고 명의도 정리된 상태라 뺏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무엇보다 김 변호사는 목이 메는지 잠시 헛기침을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잘못해도 감싸기 바쁜데 며느리의 새 출발을 위해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 5억 원이라는 돈 단순히 사망보험 해약금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며느님께 미리 상속해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에는 시어머니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미정 씨는 다시금 고개를 떨구고 흐느낍니다. 창밖으로는 어제 내리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옥순 여사가 홀로 남겨진 그 어두운 집구석의 풍경이 아른거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텅 빈 집에 남겨진 시어머니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아들이 재산이 없어진 걸 알고 행패라도 부리는 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연을 끊고 살라는 시어머니의 당부가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시어머니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쥡니다. 미정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품속에 든 통장과 편지를 다시 한번 어루만집니다. 4천만 원과 5억 원. 이 돈은 이제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자신을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시댁에서 얻어온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사랑의 갑옷입니다. 미정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만들어준 이 기회,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러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뒤가 아닌 앞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과 성공 신화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우리네 주인공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하늘과 땅처럼 뒤바뀌고 말았네요. 먼저 서울 강남의 한번화가로 가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넥타이 부대와 주부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대박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에는 종갓집 손맛, 미정네 반찬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데 가게 안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단아하게 머리를 올린 여사장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3년 전 비 오는 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쫓겨났던 미정 씨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미정 씨는 시어머니가 주신 5억 4천만 원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MSG를 쓰지 않고 천연 조미료로만 맛을 낸 그녀의 반찬은 입소문을 타고 강남 사모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정 씨는 단순한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연 매출 20억을 바라보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되신 거죠. 카운터에서 계산을 돕는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고무줄 대신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고 거칠었던 손은 고생의 흔적이 여전하지만 훈장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준비한 갈비찜 200인분이 벌써 매진됐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또 들어왔고요. 그래요? 고생들 많았어요. 오늘 점심은 제가 쏠 테니까 다들 힘냅시다. 미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그녀를 버렸던 전 남편 영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화면은 화려한 강남 거리를 벗어나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촌으로 이동합니다. 대낮인데도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오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 초점 없는 시선으로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뒤적거리는 이 남자 믿기지 않겠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듣던 박영석입니다. 영석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미정 씨를 내쫓고 상간녀 세리와 살림을 합쳤지만 그 행복은 고작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영석이 가진 재산이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죠. 게다가 어머니 옥순 여사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영석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뒷더미에 앉게 되자
세리는 영석의 명의로 된 대출까지 받아 챙긴 뒤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끝은 처참한 배신이었고 남은 것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뿐이었습니다. 사업체는 부도가 났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영석은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꾸역꾸역 먹던 영석의 눈에 벽면에 붙은 TV 화면이 들어옵니다. 성공 신화, 주부에서 CEO로 변신한 화제의 인물이라는 자막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미정 씨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영석은 먹던 밥알이 목구멍에 걸린 듯 컥컥거리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봅니다. 자신이 버린 곰 같고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전처가 저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TV에 나오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화면 속 미정 씨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네요. 가장 힘들 때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고 싶어요. 영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분은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어머니 옥순 여사일 테니까요. 영석은 어머니가 사라진 돈 5억을 몽땅 미정에게 줬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타나다니 영석의 비틀어진 심사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먹던 도시락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에 탐욕과 분노가 이글거립니다. 저 성공, 저 돈, 원래 다 내 것이어야 했다는 뻔뻔한 착각이 그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최미정, 내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이거지? 두고 봐라. 내가 그 돈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영석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동전 몇 개를 확인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미정 씨의 가게가 있는 강남. 후회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영석은 또다시 미정 씨의 삶을 망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정 씨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찾아가는 그곳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큰 참교육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질긴 악연의 끈을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만남이 이제 곧 시작되려 합니다. 점심시간의 피크타임, 미정네 반찬 가게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고소한 나물 무치는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향기가 어우러진 실내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직원들은 포스기 앞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기차고 고급스러운 매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찬물 끼얹듯 얼어붙게 만드는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영석입니다. 며칠을 안 씻었는지 떡진 머리에 구멍난 트레이닝복, 그리고 그에게서 풍기는 시큼한 땀 냄새와 술 냄새가 매장 안에 맛있는 음식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리죠.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뒤로 물러납니다. 영석은 그 시선들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니면 이미 수치심 따위는 잊은 지 오래인지 퀭한 눈을 번뜩이며 카운터 쪽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우아한 자태의 미정 씨입니다. 3년 전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빌던 그 초라한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부시게 변한 그녀의 모습에 영석은 순간 위축되지만 곧바로 비틀린 열등감이 분노로 치환되어 솟구칩니다. 아, 최미정,
너 아주 살판 났구나. 매장이 떠나가라 지르는 고함 소리에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힙니다. 미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석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눅 들었을 테지만 지금의 미정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영석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경멸 섞인 무관심이 영석을 더욱 미치게 만듭니다. 어머, 누군가 했더니 거짓골을 하고 여긴 웬일이세요? 밥 동량이라도 하러 오셨나요? 거지? 야, 이 도둑년아. 내가 지금 누구 돈으로 사장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당장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꼬셔서 훔쳐간 5억, 그거 다 내 돈이야. 영석이 거품을 물며 카운터로 돌진하려 하자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영석은 직원들을 뿌리치려 발악을 해대며 진열된 반찬 용기들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리는 가운데 미정 씨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영석의 코앞까지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한심함이 가득합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그 돈이 왜 당신 돈입니까? 그건 어머니가 평생 콩나물 팔고 목숨값 담보 잡혀서 만든 당신이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남겨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당신은 그 기회마저 걷어차고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시끄러워. 아들이 엄마 돈 쓰는 게 뭐가 죄야? 넌 남이잖아. 법적으로 남남인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이 가게 다 부셔버릴 거야. 영석이 악을 쓰며 미정 씨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미정 씨는 피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쳐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매섭고 단호한지 영석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3년 전 부엌 구석에서 울기만 하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CEO의 자리에 오른 미정 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찌질한 영석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요, 우린 남이죠. 그러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영업 방해에 기물 파손, 그리고 협박까지. 당신 콩밥 먹고 싶어서 환장했군요. 미정 씨의 눈짓에 직원이 이미 신고를 마쳤는지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영석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그에게 경찰서는 저승보다 무서운 곳일 테니까요. 영석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기세등등하던 표정을 싹 바꾸고 비굴하게 웃으며 미정 씨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아니 여보, 미정아. 내가 잠깐 돌았나 봐. 우리 10년 산 정이 있잖아.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그래. 응?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줘라. 그럼 조용히 갈게. 조금 전까지 죽일 듯 달려들던 인간이 순식간에 비굴한 거린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역겹고 추한 꼴입니다. 미정 씨는 닿기만 해도 오물이 묻을 것 같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일갈합니다. 정이요?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정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돈을 달래요? 직원 여러분,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경찰 오면 바로 넘기시고요. 직원들이 영석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자 영석은 이거 나, 이거 안 나 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질질 끌려가는 영석의 꼴은 그야말로 패배한 수컷, 아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입니다. 매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영석은 경찰들이 다가오자 기겁을 하며 골목길로 쥐새끼처럼 도망칩니다. 미정 씨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씁쓸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런 남자에게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이 허망하고 또 저런 아들을 낳고 평생 가슴앓이 했을 시어머니 옥순 여사가 떠올라 가슴이 아려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난 괜찮아요. 다들 미안해요. 어서 정리하고 다시 장사 시작하죠. 미정 씨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업무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굳어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면 찾아뵙겠다고 다짐하며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 이제 찌질한 전 남편과의 악연도 정리했으니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달력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내일은 가게 문을 닫고 3년 전 떠나왔던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홀로 계실 시어머니 옥순 여사를 만나러 말이죠. 성공한 CEO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미정 씨는 오늘 아주 특별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 고급 세단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양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과 따뜻한 고기 국국이 담긴 보온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좁은 시장 골목을 누비는 미정 씨의 표정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쩌나 아니면 나를 보고 문전박대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시장 가장 구석진 곳,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노점상이었습니다. 그곳에 3년 전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늙어버린 한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바로 옥순 여사입니다. 미정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5억이 넘는 거금을 쥐어주고 떠나보낸 뒤 정작 본인은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1,000원, 2,000원을 벌기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까지 날려먹었으니 옥순 여사에게 남은 것은 칠순이 넘은 노구와 빚더미에 앉은 아들에 대한 원망뿐이었을 테죠. 미정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천천히 옥순 여사 앞으로 다가갑니다. 인기척을 느낀 옥순 여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떨이에요, 떨이. 콩나물 한 봉지 1,000원에 가져가요. 국 끓이면 시원하고 맛있어. 그 목소리에 미정 씨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전에 그 쩌렁쩌렁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콩나물 말고 저 좀 봐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옥순 여사가 번쩍 고개를 듭니다. 눈이 침침한지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쳐다보던 옥순 여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당혹감과 반가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옥순 여사는 반가움을 표하는 대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등을 떠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며느리의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내가 여길 왜 와? 가라, 어서 가. 나 같은 늙은이 보고 뭐 하려고. 내 아들이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생각하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도 시원찮은데 왜 또 찾아왔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 미정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미정이요. 저 성공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가게 차려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아요. 다 어머니 덕분인데 제가 누굴 잊고 살아요. 미정 씨가 옥순 여사의 거친 손을 와락 붙잡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을 잡자 옥순 여사의 저항이 멈춥니다. 옥순 여사는 며느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독한 시어머니 가면을 쓰고 며느리를 내쫓아야만 했던 그날의 아픔이, 그리고 혼자 남겨져 외롭게 견뎌야 했던 지난 3년의 서름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한바탕 눈물바람이 지나간 뒤 두 사람은 시장 뒤편의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씨는 정성스레 싸온 도시락을 펼칩니다. 따끈한 소갈비찜, 옥순 여사가 좋아하던 잡채, 그리고 푹 끓인 미역국까지. 그 옛날 옥순 여사가 미정 씨에게 전수해줬던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시어머니 앞에 놓아드리는 미정 씨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집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맨날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말고요. 이거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솜씨로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간이 맞나? 옥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이 된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친아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늙은 어미를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옥순 여사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치유의 약입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나보다 솜씨가 훨씬 좋구나. 미정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못난 시어미 용서해줘서,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용서라뇨.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어디서 죽었거나 폐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불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가장 아끼고 이해하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만이 있을 뿐이죠.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성공한 사장님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옥순 여사의 모습은 삭막한 시장통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미정 씨는 결심합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비록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지만 어머니와는 평생 모녀지간처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옥순 여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갭니다. 지는 해가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찾아온 평화가 두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어느덧 창밖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서울 근교의 한 전원주택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미정 씨가 시어머니 옥순 여사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앉아 있고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죠.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 두 여인의 뒷모습이 마치 친모녀처럼 다정해 보입니다. 이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보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워진 미정 씨가 옥순 여사의 입에 곱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넣어드립니다. 어머니, 어때요? 꿀사과죠? 제가 어제 농장에서 직접 골라온 거예요. 순 여사는 사각거리는 사과를 씹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찬바람을 맞던 3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행복이 감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집에 사느냐며 한사코 거절하고 짐을 싸들고 나가려 했던 옥순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도 이 큰 집 필요 없어요라며 울며 매달리는 미정 씨의 진심에 결국 고집을 꺾고 들어와 살게 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옥순 여사는 미정 씨가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고 퇴근하면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때 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영석의 소식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의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술과 도박을 끊지 못해 버는 족족 탕진하고 겨울밤이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무료 급식소나 지하철 역사를 기웃거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죠. 가끔 술에 취해 내가 왕년의 사장이었는데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영석의 말로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틀리지 않음을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아기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망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미정 씨와 옥순 여사는 더 이상 영석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진 지나간 악몽일 뿐이니까요. 거실 한편에는 미정 씨가 새로 맞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영석이 빠진 자리에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과 의리로 뭉친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듯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미정 씨는 옥순 여사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아프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제가 그동안 못해드린 호강, 남은 평생 다 시켜드릴게요. 옥순 여사는 며느리의 손등을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를 구해낸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옥순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래, 고맙다, 내 딸 미정아. 신이 나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바로 너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지만 이 집안에는 영원히 봄날 같은 따스함이 머물 것입니다. 검은 비닐봉지 속에 담겨 있던 것은 차가운 돈뭉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희망의 불씨였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운 고부의 이야기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미정 씨와 옥순 여사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길고도 짧았던 이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드라마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행복하세요, 미정 씨. 그리고 옥순 여사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